오늘 오전 양시장 상승 출발했고요. 오늘 코스피 닷새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나타내더라고요.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LA 이제 불법 이민자들 네. 단속 추방 관련해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구글 자율주행 웨이모 택시가 이제 시위대의 표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거기에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제 싸움 양상으로 좀 번지는 모습이고 그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해서 이제 주 방위군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투입한 거에 네. 대해서 이제 지지자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또 갈등 가깝고 그다음에 또 트위터에다가는 또 노마스크라고 마스크 쓴 사람들 전부 다 네. 잡아놓으라 막 이런 느낌이어서 갑자기 홍콩 그 우산혁명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전부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이랬던 게 보여서 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런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일단 또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차 협상 어느 정도 진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부에서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네. 지금 이제 만나는 장소,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조차 처음에 약간 계획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베센트 장관이랑 같이 간 분들도 네. 계획된 사람이었고 네, 네. 이래서 처음부터 다 이제 어떻게 할지 자기네들끼리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네, 그렇고 상무장관도 다. 가고 러트니 원래 이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둘이 분리돼서 갔었는데 네, 네. 이제 합쳐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순서가 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시간을 벌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 관세 이슈 많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보죠. 더 프리미어 강간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시위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의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히토리 없었어. 히토를 먼저 줘. 히토를 먼저 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줄게. 그러면서 그럼 받아낼 게 뭐야? 그래서 다들 예상하는 건 그냥 반도체 달라고 할 거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이 끝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 패권 경쟁 이런 거를 이제 부딪히고 있으면서도 뒷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없는 거 줘. 서로 지금 맞교환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대화가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평행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결국은 시장에 굴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사실은 아니 지금 현장에서 계속 소리가 노이즈가 나오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가서 목소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 세계 시장을 한 70%를 히토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 통제를 해버린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전자 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차질이 생기는 이런 상황인 거고 중국 쪽에서 야 반도체 수출 통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이런 거 풀어라. 아니면 자기들이 또 기술 진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산업사회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쟁을 해나감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하나씩 지금 칼자루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히토리 안 들어가면 자동차도 만드는데 문제 생기는 거고 전자적인 것도 반도체가 됐든 다른 게 됐든 그렇게 문제 생기는 것도 군사 장비 쪽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수출 통제도 통제지만은 중국 니들 비관세 장벽 같은 거 없애라, 낮춰라,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아니면 그거 뭐라고 그거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한테도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농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검역이나 지금 비관세 장벽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예를 중국이랑 들면 미국이랑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거나 이런 걸 관세 말고 가져올 때 비관세, 관세 이외에 원래 부가가치세 얘기 아니죠. 아니요. 절차적으로 이걸 네. 조금
검역을 천천히 한다든지 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관세 이외의 걸로 수입이 좀 덜 되게 아니면 지연되게 함으로써 수입을 좀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중국도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다고 계속 미국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보이는 관세 그런 장벽 이외에도 비관세 장벽 쪽에 지금 공격을 좀 미국 쪽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고 중국 쪽에서는 야 지금 니네 지금 자유무역 체제 이거 위반이다. 이거 자꾸 제소해가지고 자꾸 이슈화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판을 좀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타협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뭐 7월 달에 지금 마감 시한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한은 저는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때 가서는 다시 좀 불확실성에 또 흔들릴 수 있는데 왜? 최근까지 좀 시장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단기간 내에 봉합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히토리라는 게 중국이 70%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뭐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쪽에서 수출 제한을 또 걸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끌고는 갈 텐데 옛날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고 계속 시간은 좀 길어지면서 타협 국면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히토류가 사실은 이제 모든 산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조금 필수적인 광물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뭐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이슈 때문에 뭐 중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검토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이거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 이제 레거시 쪽 범용은 괜찮지만 이제 그런 고성능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시각도 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수출 많이 예. 하고 싶은 자동차 쪽인 예. 건데 그리고 거기에 또 지지 기반들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히토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뭐 예. 생산 차질이 있어? 그 지지 기반을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로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강력하게 그쪽에서 그 히토류를 쓴 자석 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없으면 못 만들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좀 달라고 하는 건데 중국 쪽에서는 뭐 줄듯 말듯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내고 바게닝 파워 레버를 쓰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반도체 이런 쪽도 뭐 한 가지 히토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히토류가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서방 세계에서 많이 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뭐 서방 세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히토류를 좀 수입을 다각화하고 자원 개발을 좀 다각화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횡포에서 놀아나지 않겠다. 우리끼리의 뭔가 이 공급 안정망 이걸 구축하겠다. 근데 뭐 나야지 문제잖아요. 그게 충분치가 않으니까. 최근에서 뭐 그 미국에 와서 좀 면박을 당하고 간 우크라이나 대통령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히토류 그거를 미국에서 좀 달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다급하다고요. 상당히 다급한데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지금 뭐 국방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핵심 산업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계속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빠른 시간에 봉합을 해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까지 뭐 3개월 안에 이제 관세 관련되는 그걸 다 이제 클리어하겠다. 미국에서는 첫 번에 그랬잖아요. 4월 2일 날. 근데 지금 벌써 뭐 2달 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클리어하게 해결된 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에서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 수를 다 알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일부러 천천히 응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애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WWDC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그래도 애플이 올랐었는데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도 발표가 되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별게 없다. AI가 없다. 이거 말고 특별하게 왜 이렇게 실망감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애플이 그동안은 아주 밸류 크리에이터,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고 마켓 리더, 뭔가 핸드폰이면 핸드폰, 뭐 PC면 PC 이런 쪽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지금 끄집어내므로써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삼성이 만드는 거나 애플이 만드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한테 주는 프리미엄이
팔로워한테 주는 지금 그냥 디스카운트로 지금 바뀌는 국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지금 뭐 AI 폰이라고 내놨습니다만은 시장의 평가는 박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뭐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고 시리도 뭐 그냥 별론 것 같고 아직 그런 지금 평가가 나오는 애플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애플도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 쓰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면 여기서 새로운 그 밸류가 어디서 나오겠냐,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 시장에서 좀 고민할 텐데 지금 나올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마켓에서 프리미엄을 줬던 밸류에 대해서 이걸 그냥 디스카운트나 아니면 평균 정도로 낮춰버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AI에 있어서 뭔가 마켓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뭔가 피처를 보여줘. 이건데 없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대동소이 예쁜 하잖아. 디자인만 바꾼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퀴드 디자인. 글라스 예쁘던데 이렇게 뭐 아이콘 디자인. 움직이는 것도 예쁘고 근데- 아이콘도 싹 다 바꾼다고 근데 하고. 요즘 보면은 저도 삼성 A 시리즈 쓰거든요. 근데 뭐 엣지나 뭐 좋은 거 쓰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뭐 크게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은 또 다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뭐 거에 저는 사람들이 이 사용자들이 그렇게 차별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장에서 리더십을 좀 잃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앞으로는 좀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새로운 걸 내야 되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예. 뭔가 좀 잘 나갈 수 있는 완전히 이렇게 혁신적인 걸 좀 내놔야 되는데 다 도찐개찐 이런 거로 내놔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쉬리가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쉬리가 못 보여주니까 그냥 네. 묻힌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뭐 다들 오늘 몇 번 하셨어요? AI한테 뭐 물어보고 하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내 비서가 충실하게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지금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그런 충돌 일단은 좀 일단락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일단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제 허가 이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급락했던 테슬라 주가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또 트럼프가 가장 최근에 한 인터뷰 내용 보면은 머스크 약물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나는 머스크하고 좋은 관계였고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좀 얼버무렸잖아. 일단락 되면서 주가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뭐 형제 관계로 브로맨스가 참 좋은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그 브로맨스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저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감은 뭐 인정을 하나 기대감이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예. 돈나무 언니하고는 저는 의견이 완전히 반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업황이나 마진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테슬라한테 부정적이죠. 그리고 또 할인 판매 경쟁이 들어가니까 더 마진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로보택시의 기대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첫 선을 베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20대 정도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보급률,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이 빨라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다시 더 프리미엄을 줄 거냐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할 거냐 이제 결정이 날 텐데 그것 또한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버라는 경쟁 업체를 이렇게 항상 이제 주의를 들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도 선행 PR 정도 보면 30 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170 정도까지 선행 PR이 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박살이 나면서 120, 30대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우버 대비 4배 정도 높은 그런 게 밸류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60%, 70% 여기가 저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그 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을 때는 만약에 출시가 됐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조금 상방으로 그동안 빠진 게 있으니까 상방으로 튈 수는 있으나 저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그러면 얼마나 벌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시장에 여기는 5년간 10년간 이 정도의 마켓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익이 얼마나 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보는 순간에는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가겠죠. 그래서 충분히 로보택시에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선행 PR이 전체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좀 못 미친다 그러면 다시 지난번에 폭락세를 보였던 10% 뭐도 좋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또 안 좋은 국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로보택시의 경쟁 업체가 웨이모예요, 우버예요? 왜냐하면 택시로 보면 우버 같고 자율주행으로 보면 웨이모 같고 두 개가 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그 뒤에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기대감은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에서 가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시장에서 좀 보여준 건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브로맨스를 그 과시했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높았었잖아요. 그거는 뭐 팔란티어도 그랬으니까 트럼프하고 높은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차별적으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줬었는데 프리미엄을 줘도 너무 많이 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시장이 좀 그 결정을 할 텐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걸 옛날에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 셀 이런 회사들 봤을 때 양극재나 음극재 지금 주가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뭐 100배도 좋고 50배도 좋고 막 쳐졌어요. 지금은 너무 다들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와서 보니까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냥 전기차가 늘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기차 볼륨도 안 늘어나고 네. 그 마진도 계속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볼륨도 많이 늘어난다고 했었고 마진도 볼륨 늘어나면 당연히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둘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게 마켓에서 보급률이 얼마나 빨리 다른 주에도 얼마나 빨리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요즘 코스피 지수가 솔직히 이제 미국장을 떠나야 이제 지능순위일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예, 지금 뭐 카카오, 현대차 이제 그동안 아예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도 막 10% 이상씩 오르고 이러는데 이제 한국 증시로 돌아오는 게 지능순위 맞나요? 저는 뭐 금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이 차별적으로 더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방송 틀기만 하면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허니문 랠리. 근데 허니문 랠리가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허니문이라는 거는 되게 짧게 끝나요. 허니문이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가는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지난 뭐 다른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캐치업 랠리다. 이전까지 눌려있던 한국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따라잡는 캐치업 랠리의 성격이 지금 가미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23년, 24년 동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20% 초중반대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잘 나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보면은 뭐 특히 코스닥은 엄청나게 못해가지고 전 세계 꼴찌 증시였어요. 근데 또 지난 12월 3일부터 지난 6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시장은 또 눌려 있었어요. 뭔가의 불확실성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주식시장도 눌려 있고 이랬던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가 맞습니다만은 이제까지 1년 반 이상 이렇게 눌려있던 한국 증시가 이제는 밸류가 폭발하면서 리레이팅이 시작했다. 주가 재평가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주가 재평가가 될 때는 사실은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가 재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주가 재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들 보면 지주회사가 그렇고 저 PBR주가 그렇고 건설주가 그렇고 증권주가 그렇고 은행주가 그렇고 다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시장을 좋게 보고 우리 시장이 구조적으로 뭔가 선순환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일단은 좀 싼 주식 쪽으로 지금 먼저 외국인들이 선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니문 랠리로 끝날지 캐치업 랠리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800선을 지금 넘어서 2,900선을 이제 넘보고 있는 이런 시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뭐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저점 매수에 응하면은 뭐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상법 개정안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도나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인이 들어올 때 환율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환율도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래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1,400원 뉴노멀이었는데 1,450원 레벨까지 거의 왔는데 이 레벨이면은 적정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1,400원대로 내려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1,400원대 후반 그러니까 1,460원, 70원, 80원일 때
또 많은 분들이 뭐 1,500원 간다고 상당히 우려를 했었을 때 저는 옛날 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다 1,4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또 마침 달러화 지수도 110에서 100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은 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하게 내려가면서 이제 1,350원, 60원대까지 왔는데 저는 다시 1,400원대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1,350을 하회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1,350을 하회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원화 환율이 강세로 가는데 우리 시장을 내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싼 시장에 또 거기에 통화까지 강세로 가. 그리고 미국 달러가 지금 의심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은 물론 많이 올라와서 약간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플러스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여전히 비싼 시장이라고 할 때 우리 시장을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원화 강세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유입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올라갈 때 보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특정 섹터 주도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주도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말씀 주신 대로 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지역화폐, 뭐 전자결제,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오늘은 보니까 조선주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떤가요? 시장 상승을 이끌 만한 섹터 뭐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까지 안 올라갔던 우리한테 한 10년 동안 잊혀졌던 이런 쪽의 섹터들이 잊혀졌던.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 섹터들이 또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증권주를 벌써 한 2달 반 전부터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권주는 이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도 활성화되고 거래 볼륨도 늘어났잖아요.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그 이익 추정에 안 넣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많은 회사들이 뭐 사업을 늘리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IB 사업부에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넣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익 추정이 좀 빈약하다.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안 올리고 있는 마당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더 위쪽으로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시장에 올라가가지고 혹시라도 MSCI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이 좀 올라가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는 마당에서는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장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보면 증권주가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주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NAV, Net Asset Value 대비해가지고 할인폭을 지금 축소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지 여기를 뭐 초과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들은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들여다볼 회사가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평가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PBR로 봐도 PER로 봐도 절대적으로도 저평가인데 상대적으로도 상당한 저평가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비해도 그렇고 중국과 대비해도 그렇고 일본과 대비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평가가 상대적으로 돼 있고 절대적으로도 여전히 저는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그 지수대로 가려면 저는 연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900에서 3,000은 무조건 가 있어야지 그냥 페어한 국면이다. 적정한 국면이다 이렇게 받는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3,000을 넘어서 더 위쪽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위쪽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정책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오고 그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3,000을 넘어간다는 게 뭐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정책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제 저평가라고 불리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그러게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저평가라고 불리웠던 부분을 완전히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있죠. 하나로 딱 말씀드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최근 3, 40년 있었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마침내 없어지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외국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난 뭐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많이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숫자 좋잖아요. 좋고 저평가 좋은데 중간에 이상한 행위들을 많이 해가지고 얻어맞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 이슈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아니고 지배구조 이슈 뭐 배당 이슈 이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거에 지금 그 전환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이제 만약에 더 강화된 쪽으로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배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회사도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주 중요한 사례였고요. 뭐 저평가, 저 PBR주들도 다 그랬습니다. 은행주도 그랬고 증권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게 밸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배당이나 이런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히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배당 정책의 배당과 관련돼서는 입법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좀 한 발짝 물러나 이런 게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세금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혹시라도 건드릴 그런 찬스가 있으면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장은 뭐 중장기적으로 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이제 최근에 좀 시세를 냈다가 잠시 좀 주춤했던 조선 방산주가 또 빠르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조선 방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트 보면은 사실 약간 또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저는 애매한 이제 감도 시장을 있고. 이해할 네.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차트도 봐야 되고 저는 이제 밸류도 상당히 네. 많이 봅니다. 차트를 보든지 밸류를 보든지 둘 다 봐서는 지금 접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아주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둘 이제 다. 예, 둘 다 비싸다고 생각하고 뭐 둘 다 적정 그 ROE 자기 자본 이익률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의 지금 가격에 위치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또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잖아요. 뭐 독일에서 뭐 지수가 더블로 갔는데 거기서 네. 뭐 방산이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게 있으면서 네. 우리나라 방산주들 거기서 이제 불 붙어가지고 막 날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주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 펀더멘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거 진짜 싸고 실전용이다.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 동안 분단 국가였잖아요. 진짜 실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효율 대비 너무 싼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던 거는 그게 실전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배치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유럽 한번 갔다가 딱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 상태가 되니까 한국산 무기들이 좋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중동에서도 막 가져가잖아요. 중동전 있으면서도 거기 이제 필요한 장비들 막 가져가고 또 미국에서는 또 군함 관련돼 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군함도 만들려면 뭐 조선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방산이 거기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다 가격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베타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웬만한 거는 조금은 올라가요. 아예 뒤로 뒷걸음치지 않아요. 업황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근데 2차 전지 같은 거는 업황 이슈 때문에 조금 계속적으로 지금 지수 올라가는 거에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조선이나 방산같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뭐 비싸기는 합니다만은 시장이 올라가는 한 그렇게 크게 밀리는 이런 국면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근데 비중 조절은 조금 축소하시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덜 오른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